인간 감염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네, 이것은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과학자들의 발언인데요. 네.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니 돼지 열병에 이어서 이제 돼지 독감이에요? 네. 아, 왜 이렇게 돼지들 할거 다 하네. 그러니까. 아 정말. 아니,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네.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G4라고 이름이 붙여진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신종 인플루엔자 계통입니다. 중국 10개 지방 도축장과 동물병원 돼지들한테서 검체를 취취했는데 지난 2016년부터 돼지들 사이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네요. 아, 돼지 독감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네. 더 무서운데 어찌됐든 이게 가축이기 때문에 사람이랑 접촉도 많을 거고 네. 또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또 온다면 이것도 세계가 또 휘청거리겠는데요. 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네.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 접하니까 글쎄요. 힘도 좀 쭉 빠지는 것 같고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은 이 G4 바이러스가 대인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전염시킨다 이런 증거는 없다고 해요. 뭐 그건 참 다행이네요. 네. 어찌됐든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미리 알았으니까 좀 추적 관찰을 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 신종 바이러스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사실 코로나19로 제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신상 좋아하거든요. 요런 신상은 정말 싫다. 진짜요. 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놀란 가슴 돼지 독감 바이러스로 철렁 하는 말로 시작해 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피곤해 지쳤어도 머리가 아파와도 오늘만 견뎌내렴. 힘내.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이 앞을 가려도 절대 무너지지 마. 벽처럼 막혀있고 깜깜해 보일 거야. 끝이 보이지 않겠지. 근데 끝은 분명히 있어. 이 오르막길의 끝이 조금 더 힘을 내려. 힘내. 술에 취해진 게 없어도 하나 이룬 것 없어도 조금만 기다리렴. 힘내. 나만 뒤처진데도 나만 초라해 보여도 절대 비교하지 마. 너는 그냥 너여서 좋아. 조금 느려도 좋아. 천천히 가면 되지. 나도 함께 걸을게. 조금 덜 힘들 거야. 거의 다 온 것 같아. 힘내. 이제 곧 보일 거야.
6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네. 소년의 힘내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힘내 네. 이러는데 예, 좋네요. 힘이 좀 나나요? 네, 네. 진짜로. 그러고 보니까 2020년 전반전이 끝납니다, 오늘. 아니 근데 진짜 전반전 뭐 한 개 있다고 끝나요. 네. 왜 많은 걸 하셨죠? 아 오케이. 그럼요. 아 그렇죠. 네. 물론 그것 때문에 그나마 네. 상반기가 조금 의미가 있었는데. 아 진짜 그거 말고는요. 네. 진짜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상반기는 진짜. 그냥 날아간 것 같아. 아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2020년을 떠올릴 때 모든 분들이 네. 코로나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진짜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 얘기들 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가 5월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2020년 4월까지는요. 제 인생에는 없어요. 시간이. 오, 예, 네. 그 정도로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6월의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오케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7월부터는 조금 나아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보니까는 돼지독감이요? 네, 돼지독감 바이러스. 진짜. 우리가 아니, 뭐 뭔 이렇게 네. 병이 많어. 아 진짜 이 얘기 듣는 순간 가슴이 네. 철렁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중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온갖 병들을 다 안고 사는 거야. 워낙에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돼지 열병 때문에 저희가 뭐 재난 문자 같은 것도 네. 소개를 해드리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장마철 다가오면서 다시 돼지 열병이 기승을 부릴 네. 것으로 보인다고 뭐 여러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 돼지 독감까지 지금 이제 또 기승을 부릴 판이니까 네. 뭐 산 넘어 산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사람이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증거는 없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진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느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개인 위생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아직 우리가 코로나와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확실히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 네. 길거리에 마스크 벗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많이 봤어요, 저도. 네, 실내에서도 저는 벗고 계신 분들 많이 봤는데 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가 좀 더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디서 네. 저희 오케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샵 1057번으로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글쎄요. 비가 조금 오고 나서 날씨가 다시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 앞서 제가 노래로도 좀 힘을 드렸지만 네. 사실 그 먹는 것만큼 힘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먹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덥다 보니까 그냥 끼니를 대충대충 때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러다 보면 글쎄요 몸이 좀 축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네. 제가 여름철에 뭘 많이 안 먹거든요. 지금도 봐도 예. 저희 오케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헬스케지셨어요. 좀 헬스하긴 하죠. 네, 헬스케지셨어요. 그러니까 뭐 잘 안 먹게 돼요. 그런 때일수록 네. 좀 뭔가를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네. 그런 계절이고 날이 덥고 또 장마까지 끼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컨디션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기분도 축축하고 네. 몸도 축축하고 이럴 때는 뭔가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지금 이제 시기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네. 여름철마다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있는지 네. 예. 오늘 이걸로 한번 오케이 리서치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들 나만의 보양식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을 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한 번씩은 챙겨 드시는지. 네, 저는 사실 여름 되면 일단 삼계탕 기본적으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번 먹어주거든요. 네, 네, 네. 이미 벌써 몇 번 먹었고. 네. 일반 삼계탕 드세요? 저는 전복 삼계탕 좋아해요. 해물 들어가 있는 거. 네. 전복 한 마리가 들어가 있으면 네. 이게 삼계탕만으로도 굉장히 몸보신이 되는 느낌인데 이 전복 한 마리를 통째로 먹고 나면 진짜 힘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뭐 오골계나 이런 것들은 안 드세요? 그런 거는 일단 비주얼이 좀 그렇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어디 산장 같은 데 가면 네. 닭백숙 저 하잖아요. 어제 오리백숙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쩐지 오리백숙도 너무 좋더라. 피부가 좋아 보이더라. 오리백숙에 찰밥. 찰밥. 그것도 너무 좋죠. 네. 자, 여러분들의 여름 보양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샵 1057번으로 오케이 리서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주신 분들은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여러분들 문자 참여 좀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케이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들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네. 오븐에 구워 더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앤착 입앤 찹찹
샵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상품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자녀 있으신 분들, 네. 어린 아이들 있으신 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즈의 마법사 기억하십니까? 예,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살아있는 동화여행 2020 오즈 오브 더 레인보우 티켓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네.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산 백스코어에서 열리거든요. 동화 속 배경을 전시 체험으로 즐기고요. 재미있는 이벤트 공연까지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 티켓 오즈의 마법사의 오즈 뭐 등등 알아볼 수 있게끔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한 분께 네. 2장씩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실 때 티켓 아니면 오즈의 마법사, 뭐 오즈 이렇게 저희가 꼭 눈치챌 수 있도록 네.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와 네. 이거 기억하세요? 오즈의 그럼요. 마법사? 그럼요, 기억하죠. 그래요? 네, 저 와. 어릴 때 이 만화 굉장히 열심히 봤었는데. 아 그래요? 네네.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보시면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래 네. 뭐죠 포스터? 음. 그것만 딱 생각이 나요. 네. 그 도로시랑 네. 3명 있잖아요. 네, 그 뭐였죠? 깡통. 이름 깡통. 뭐지 이름이? 허수아비가 네네. 있었고 또 뭐 사자. 사자. 네네. 사자 있었고. 네. 맞아. 일단 도로시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도로시. 네, 여러분들 추억으로 한번 빠져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보양식 네. OK 리서치 받아보겠습니다.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1부는 사송신도시 더샵 대시양에서 함께합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둘, 셋. 네, 지금 흐르는 곡은 10cm의 쓰담쓰담입니다. 알고 있지 오늘따라 그대가 왜 이러는지 얼굴은 빨개지고 눈빛도 이상하고 집에 안 가고 가만히 있어 오늘 같은 밤을 내내 기다렸어 두박한 내 두 손에 온몸을 맡겨줘야 할 게 있어요 스탐 따담 해볼까요 투닥 따닥 디다리디도 해드릴까요 쓸데없던 나의 손이 이런 용도일 줄이야 외로워 미칠 때마다 불러줘요 빠밤 빠밤 빠바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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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바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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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소사 그대 나의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 난 다 알았어요 TV를 보든 식사 중이든 운전 중이든 언제라도 스탐 따담 해볼까요 투닥 따닥 디다리
닥디다리디도 해드릴까요? 쓸데없던 나의 손이 이런 용도일 줄이야. 외로워 미칠 때마다 불러줘요. 스탐 해볼까요? 따닥디다리디도 해드릴까요? 오갈 데 없던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외로워 미칠 때마다 밤이 외로워 미칠 때마다 그대 두 볼이 빨개질 때마다 불러줘요. 네, 10cm의 쓰담쓰담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6월이 끝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내일부터 새롭게 7월이 시작되고 하반기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힘내시라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가득한 것 같아요. 힘내. 선곡들도 쓰담쓰담.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제 마음이 네. 저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께도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네. 해주시는 건 나중에 제 머리까지 좀 쓰담쓰담 해주면서 좀 힘내라고. 네. 저 힘내야 되거든요. 네. 좀 지쳐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힘냅시다. 자, 여러분들만의 보양식, 여름 되면 꼭 챙겨 먹는 보양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문자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네네. 지금 문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저희 스태프들 어떤 보양식 먹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네. 강영훈 PD는 일단 보양식 하면 엄마 밥이라고. 예. 살짝 마마보이 기질이 좀 있어 보인다고. 아니야. 저거 방송용 멘트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매일 홍삼을 챙겨 먹고 있어요. 홍삼은 오. 잘 챙겨 먹더라고요. 네네. 가끔 네. 저희들에게도 하나씩 나눠주곤 주고. 하지요. 네. 네. 그리고 단골 삼계탕 집을 가면 강영훈 PD는 꼭 깍두기를 추가 3번씩 한다고. 그거 저는 뭐 네. 삼계탕을 좋아하진 않지만 깍두기 국물 이렇게 쫙 넣어가지고 같이 네. 이렇게 드시던데. 저는 그렇게 먹지는 않고요. 아. 네. 근데 사실 깍두기가 맛있으면 설렁탕도 그렇고요. 삼계탕도 국밥집은 그렇고. 그렇죠. 깍두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 김경림 작가는 힘 떨어지면 무조건 삼겹살을 먹어야 된대요. 역시 저 고기. 고기파. 네. 네. 그리고 우리 잠시 후에 만나볼 김다롬 아나운서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장어탕 국물 뽀얀 거 이거 너무 좋아한다고. 장어탕. 네. 근데 사실 우리 어른들은 네. 그 여름 보양식 이런 것들 좀 챙겨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 밖에 그 수영 씨 아들이 네.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우리 7살 지우 네. 어린이는 피자, 핫도그, 햄버거. 네, 이게 역시 보양식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 입맛은 역시 네. 네, 뭐 계절 타지 않죠. 이런 근데 것들은. 콜라, 피자 뭐 이런 거 치킨 이런 네. 거 먹는데 있어요. 이게 딱 궁합이라는 게 콜라가 빠지면 안 되고. 그렇죠. 뭐 무조건 뭐 사이다라든가. 네. 그 음료가, 있어요. 탄산음료가 꼭 있어야죠. 다디 단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물에다 먹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수영 씨가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아는 선배 중에는 떡볶이를 먹을 때도 항상 콜라랑 먹어야 되는 선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매운 것과 탄산음료는 잘 이게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꼭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거에다가 그거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 네. 뭐- 과일 맛 음료. 과일 맛 음료. 네네. 피스. 그렇죠. 네. 피스. 예. 시원한. 피스. 네. 예. 근데 탄산음료랑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뭐 나름 나쁘진 않더라고요. 탄산음료는 어떤 음식이라도 네. 왠지 소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요. 네. 예. 자, 3232번님께서 출첵합니다. 드디어 지난 일요일에 북구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셨구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어떻게 네. 좋은 집 잘 찾으셨나 모르겠네. 네. 예.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집 나르고 배고파서 소고기를 사줬는데 네. 그거 먹고 먹튀했어요. 저는 가끔 전복라면 먹습니다. 오. 좋은 거 드시네. 조그만 전복 60마리에 3만 원씩 하는 거 네. 사다가 깨끗이 씻어서 냉동실에 보관해서 꺼내 먹는다고. 근데 이거 전복이 맞아요? 60마리에 3만 원밖에 안 한다고요? 요즘에 제가 마트에서 얼마 전에 샀을 때 네. 10마리 정도까지 뭐 한 10,000원 초반대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전복 네, 이건 아마 굉장히 작은 꼬마 전복?
그러니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네. 제주도 가면은 있는 그 오븐자기 같은 거 그런 거 네, 아닌가? 네. 사이즈 어쨌든 조그만한 거? 라면에는 뭐 충분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전복이 어디예요? 아니 근데 라면 전복 라면은 굉장히 고급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전복 와 거기 한 10마리 넣고 이렇게 이거는 푹 끓여야 되겠다 라면을. 제가 먹는 스타일로. 푹 익혀가지고. 네, 곰탕처럼 우려 먹듯이. 8755번님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한여름 보양식 오리고기 푹 구워서 먹습니다. 전복에다가 네. 문어도 같이 넣어요. 어제도 해 먹었네요 하셨는데 와 이건 진짜 보양식이네요. 그거 요즘에 가게에서 황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 많이 팔던데. 오. 뭐 황제 뭐 해물탕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해물 들어가고 안에 그 뭐 닭 백숙처럼 네. 그렇게 해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황제란 이름 붙여줄만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네요. 8855번님께서 미꾸라지 대신 고등어 넣어서 시래기 넣어서 푹 구워낸 추어탕을 어머니께서 여름이면 꼭 해주셨는데 네. 그걸 먹고 나면 든든하게 여름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맛을 내보려고 해도 그 맛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엄마의 손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들은 그 음. 특유의 손맛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똑같은 레시피로 그렇죠. 흉내를 내도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네. 와이프한테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엄마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정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렇죠. 음식을 만들어 네네. 이제 먹었으니까 그 맛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어서 다른 게 맛있겠지만은 맛이 없게끔 느껴지는 네. 거죠. 근데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네. 네. 저희 아이들도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9422번님 여름철 보양식 종류도 다양하고 선호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삼시세끼 꼭꼭 챙겨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한 음식이 좋다고 편식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 오게 되고 그러면 기력이 더 빠집니다. 집밥이 최고죠 하셨는데 집밥이 최고인 건 아는데 여름에 이렇게 집밥을 매일 네. 세 끼마다 해서 먹이는 건 참 힘들답니다. 그렇죠. 네. 네, 먹는 거랑 해주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 말도 맞는 게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분들은 보양식을 따로 챙겨 드셔도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저처럼 어쩌다 한 번씩 보양식 챙겨 먹는다고 먹으면 네. 탈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안 먹어버릇하니까. 그리고 몸에 안 맞는 경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아, 0500번님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그것도 안 되면 살아야지 하고 먹고 먹는 만큼 힘을 쓴다고 하니까 네. 아유 움직이려면 드십시오 네, 네. 하셨습니다. 제가 자취할 때 네. 그런 말들을 했어요. 친구들한테. 나는 이게 먹는 게 아니다. 몸속에 담아두는 거다. 저장. 저장.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올 여름 좀 보양식도 좀 챙겨 드시고 틈틈이 네.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게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여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럼요. 네. 여러분들 여름에 대비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 이 노래 남겨드리고 자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춤추는 자국과 달래나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고도한 굿즈가 달래나 슈티베리 홀려 들어가 어머머머 멋있어 밤에서 좀 같은 여자끼리 봐도 참 멋있어 까칠까칠하지만 한 번만 보고파 알고파 함께 춤추고파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왠지 미스 코리아라고 좀 부르고 싶네요. 네. 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앵커들의 수다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오늘까지만 네, 미스 코리아 타이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앵수다의 앵수 김다롬입니다. 네. 네. 다롬 씨 앞서 저희가 오케이 리서치 할 때 그 네. 보양식 물었더니 네네.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장어탕? 네네. 네. 그거를 제가 정확히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주셔가지고 저 항상 그거를 거의 설렁탕처럼 이렇게 네. 먹었거든요. 저도 한식을 너무 좋아해서 네. 깍두기 김치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밥 한 공기 그냥 먹고 그게 보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진짜 보양식인 거죠. 여름 때만 되면 꼭 해주시는 음식이세요? 네네. 그게? 네. 그래요. 장어탕. 올여름에도 먹었어요? 올여름은 못 먹은 것 같아요. 어. 네. 이제 돈 버니까 한 그릇 좀 저기 사드리세요. 좋은 걸로. 그러니까요. 네. 그걸 지금 바라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앵커들의 수다. 오늘 첫 번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신축 아파트에서 전화가 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에 자리 잡은 신축 아파트에서 통신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이 단지 내에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중계기는 보통 아파트 옥상에 많이 설치하지만 미관상의 이유로 지상에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초기 전자파의 유해성을 우려해서 일부 주민들이 중계기 설치를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동에 절반이 조금 넘을 정도로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A씨는요. 최근 초등학생인 딸이 엄마 아빠는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냐라고 묻는 말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심각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통신 중계기 유해성 논란에 있어서요. 통신사는 중계기 설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통신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렇겠죠. 주민들의 네네. 합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문가들이 네. 이게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의 유해성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어찌됐든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우려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이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통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일상생활 자체가 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응급 상황. 네네. 네. 맞습니다. 전화 급히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통화가 안 되면 응급처치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 그 동탄 신도시인가 한 네네. 아파트에서 벌어진 게 있어요. 네. 이게 구급대원이 응급 환자를 이제 그 응급처치를 하려고 네. 하는데 네. 의료진하고 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불통인 네. 거야.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환자가.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딸이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면 글쎄요. 저는 다시 한번 좀 그 주민들의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게 결국에는 가정용 중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아파트에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거 좀 허용했었으면은 이렇게 헛수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그 중계기가 아파트 옥상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미관상의 이유로 지상에 두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글쎄요 일상생활이 안 되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보니까 500세대 이상은 중계기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근데 500세대 미만은 주민들의 합의로 이제 하는 건데
요즘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이렇게 네. 이제 그 뭐 미관상의 문제 네네. 그리고 유해성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리는 아파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A 씨가 그 사각지대에 있으셔가지고 더욱더 심각성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또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첫 번째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10대 흑인 소년이요, 자신의 키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또래 흑인 2명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일에 시카고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프랜시스와 라일리 두 학생은 사탕을 사기 위해서 동네 편의점에 갔다가 앞에 줄을 선 192cm의 학생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키가 얼마인지를 묻고 자신들도 언젠가 그렇게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는 이 두 학생에게 묻지마 총격을 가한 건데요. 한 학생은 가슴과 등에 치명상을 입었고 또 나머지 학생은 등과 왼쪽 다리에 총을 맞아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하네요. 네. 저는 이 소식 들었을 때 네. 이번에 총을 쏜 친구를 좀 놀렸나? 키를 네네.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뭐 별 언쟁 같은 게 없었다면서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찾아봤었는데 이게 시카고 경찰에 의하면 키를 물어봤을 때 어떠한 언쟁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화나게 할 이유도 없었고요. 게다가 또 원래 알고 있던 사이도 아니어서 원한을 살 만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키가 192cm인데 네. 마음의 키는 1cm도 안 되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아니 사실, 근데 진짜 네. 이유 없이 그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네. 놀랍네요, 진짜. 이제 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또 다시 이제 미국 내 총기 문제가 네네. 또 논란이 맞습니다. 되는데 참 매번 이런 사건들이 터져 나와도 네. 큰 뭐 움직임이 없는 거 보면 참 미국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것도 네. 그렇고 10대라고 하시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강력 범죄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좀 충격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총기 자유화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그만큼 네.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우 무섭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퀴즈가 있는 뉴스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노인 우울증 치매 등 또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돌보는 맞춤형 서비스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것 기반 동작 인식 장치인 에저 키넥트와 또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이것 스피커 등을 활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증 대상자가 해당 기기를 착용하면 각종 동작 정보, 또 거주지 체류 시간, 손님 방문 여부 등 이렇게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인지 분석해서 거주지 내에 설치된 이것 스피커에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맞춤형 가이드를 음성과 또 영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AI, 2번 IC. 네. 네. 욕하는 건 아니죠? 깜짝이야.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발달하는 게 좀 무섭다는 무서워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제가 또 워낙에 기계치기도 하고 인간미가 너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좀 궁금한 점,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좀 두려움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너무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 내가 그걸 못 따라갈까 봐. 그러니까요. 못 쫓아갈까 봐. 지금도 못 쫓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영화에서 보던 세상들이 지금 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그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네.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 나이가 됐을 때 그 네. 세상은 또 어떨까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맞아요. 되죠. 어떤 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저희 딸아이가 한 번씩 엄마 이게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에게는 네. 굉장히 익숙한 물건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네. 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진짜 수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못 쫓아가서 네, 세상을 우리는 그 세상에 타협하고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그러니까. 해요. 아니 네. 당장 김다롱 아나운서는 삐삐를 잘 모르잖아요. 삐삐 세대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삐삐 세대가 아니죠. 우리 지금 몇 살? 시티폰 이런 거 모르죠? 시티폰은 기억합니다. 몇 살 차이죠? 우리 지금 한 10살 차이 좀 넘잖아. 제가 네. 28살이니까요. 아유, 생각보다 많네요. 나이 차이가. 한 저희랑. 바퀴 더 도네. 동네 한 바퀴를 더 돌아.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앞서 이사했다고 저에게 문자 주신 3232번님이 이제 이사는 했고 여자친구만 있으면 되는데 누가 네.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럼블피쉬가 부릅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랑에도 연습은 있는 거기에 아주 조그만 일에도 신경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어. 나에겐 아픈 상처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한 번쯤은 시간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만난 그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때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나에겐 아픈 상처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한 번쯤은 시간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럼블피쉬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듣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로 집까지 이제 구하셨으니까 네. 같이 살 여자친구만 있으면 되겠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하셨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네. 뭐, 아니 근데 좀 뭐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뭐 중간에 다리를 놓던가 하는데 뭐 개인 정보가 전혀 없어요. 아, 네. 네. 그 근데 집만 가지고 안 될 걸요 요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건강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수명도 좀 길어야 되고. 예. 몸에 털 많습니까? 예.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예.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쨌든 좋은 분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짐 정리하시고 저희에게 사진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AI였습니다. 인공지능이죠. 네. 역시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감들을 하고 계세요. 네. 12405번님께서 1번 AI요. 점점 더 발전하는 기술력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나이가 드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렇죠. 네. 예. 2862번님, 정말로 미래가 걱정됩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에 의해서 인간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만 배웠던 인간 소외 현상이 두렵습니다. 하셨어요. 네. 4963번님도 AI입니다. AI 시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네. 9927번님도 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하셨어요. 네. 예. 5573번님, 이것이 발달할수록 생활은 편리해지겠지만 사람이 바보로 변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네. 아유, 그렇네요. 네. 근데 아니 그래도 공대 출신이잖아요. 네네. 기계 쪽은 조금 더 우리보다는 친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 전공도 약간 산업혁명 쪽이었어가지고 오, 네. 정말 공감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 4차 산업혁명이 또 소비자를 중심으로 만든 산업이다 보니까 네네. 너무 얘기가 좀 딥해질 것 아니,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결국에는 인간 중심 산업이라서 네. 그래도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저는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3159번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미스코리아 다롬 씨 앵하 오늘은 방송 못 나오실 줄 알았더니 나오셨네요. 오후에 네. 시간 내서 82번째로 헌혈 살짝 하고 오. 왔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 또 헌혈이죠. 헌혈은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시면서 네, 또 헌혈하시는 사진 올려주셨는데 예. 진짜 3159번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82번째 헌혈하셨다고. 네. 예. 네. 기계가 할 수 없는 게 헌혈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8755번님도 앵하님 뉴스 목소리 자주 들어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오늘부터 부산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 재난지원금이 1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도 실시되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늘부터 초중고 특수학생 30만 7,5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교육재난지원금은 학생들의 스쿨뱅킹 계좌에 현금 10만 원씩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스쿨뱅킹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바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등교 수업 연기에 따른 또 집행되지 않은 급식비 156억 800만 원과 또 교육청 예비비 151억 8,200만 원 등 모두 307억 9천만 원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하네요.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요. 부산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서 올해 2학기부터 바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교육재난지원금 받았거든요. 두 네네. 아이들 네네. 저희 둘 다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오늘 있는데 자꾸 입금이 되길래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네네. 네, 교육재난지원금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글쎄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있잖아요. 네.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네. 이런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 네. 돈이에요, 근데 받으면? 일단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요. 아. 하지만 네,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뭘 할까 좀 고민 중이에요. 네. 네. 저희가 그 교육 재난지원금 말고도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저희는 일단 맛있는 걸 좀 많이 먹었고요. 그쵸. 네. 네. 근데 저희 왜 시장 특파원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좀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다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외식을 좀 많이 줄였었는데
그 덕분에 외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네. 확실히 좀 살아난 것 네, 같아요. 네. 뭐 다른 경제 뭐 생산 쪽이나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소비 쪽은 조금 진작이 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거 받은 게 저희는 80만 원인가 받았거든요. 네, 네. 3인 가족이라서.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거의 다 먹는 데 썼던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렇죠. 대다수가 식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 아 그러면은 이제 무상 그 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하겠네요. 네. 부산 네. 초중고 네. 이제 2학기부터는 네. 네. 전체 다. 2234번님이 오늘 문자 왔더라고요. 그걸 아는지 고등학생 딸이 내일 자격증 시험 친다고 4만 원 가져가야 된다고 들어왔다고 잘 쓰여질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잘 네. 활용해서 네, 꼭 필요한 곳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왕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네, 또 네. 아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해주면 좋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자. 다음 뉴스요. 예. 네, 코레일이 지난 24일 10,000명 한정으로 여행주간 레일 패스를 발매했었죠. 이 여행주간 레일 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2020 특별 여행주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승객이 직접 일자와 구간, 열차 좌석 등을 선택해서 편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자유여행 패스인데요. 네. 대상 열차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포함해서 ITX 새마을과 또 무궁화호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스를 구매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것 탑승 때 70%가량의 할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야.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운행 중인 초고속 열차이죠.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2004년 4월 1일부터 영업 운행이 시작되었던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청룡열차, 2번 KTX.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SRT 아니죠? 네, 네. 아, 근데 정답 아닌 거 요거 타고 싶네요. 저 너무 좋아요. 어릴 때, 네, 저도 많이 탔었는데. 이거 못하는 사람들 많던데. 그렇죠.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늘의 뉴스 총 정리하는 시간이죠. 1분 뉴스.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통합당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정책 투쟁 등으로 정부의 실책을 알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의총은 대책 마련을 위한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이날 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밤사이 부산에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건물이 침수되고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부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1시 27분에 기장군 한 농장에서 무릎 높이까지 침수가 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출동한 소방대원이 펌프를 이용해서 100톤의 물을 빼냈다고 합니다. 0시 47분에도요. 동래구 한 노래방에서도 침수 피해가 신고돼서 소방대원이 전기를 차단하고 배수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1분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김다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에이프릴의 파랑새 남겨드리고요. 잠시 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쩌죠 요즘 나 이상해요 잠이 잘 오지 않고 입맛이 없어요 뭐든 다 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난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 자꾸만 널 보는 내 모습이 작아 보여 어떤 모습일까 다 말할래요 자꾸 숨기는 편이 된대요 내 맘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6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앞서 앵커들의 수다 두 번째 퀴즈 정답이 바로 KTX였는데 네. KTX보다 청룡열차 관련해서 추억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보기에 청룡열차가 있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추억이 좀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1425번님 정답은 2번이고요. 청룡열차 때문에 또 웃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청룡열차 언제 타본 게 마지막이에요? 저요? 일단은 뭐 이게 롤러코스터잖아요. 네, 네. 저는 대학교 때도 타봤던 것 같아요. 네. 애들이랑은 안 타봤어요? 아이들은 저는 안 타고요. 네, 아이들만 타고. 아이들만 타고. 네. 근데 저희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어려가지고 아이들이 탈 수 맞아요. 있는 네. 그거는 같이 타봤죠. 그렇죠. 네. 와, 5살짜리의 입에서 그거 타고 나서 네. 와,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네. 근데 사실 그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오르막 올라갔다 딱 내려가는 그 순간에 네. 그 순간에 눈을 질끈 감게 되는데 그럼 또 주변 풍경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어릴 때 추억들 좀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2234번님 네. 청룡열차 제일 처음 타본 것이 지금은 없어진 어린이 대공원 내 놀이공원의 88열차였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하셨는데 저도 요거 타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0500번님께서 KTX 나올 때 첫 열차 타고 그냥 한양에 가서 네. 서울 가서 남대문 시장 한 바퀴 돌아보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서울 가실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KTX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분들 꽤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얼마나 빠른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네. 4963번님 KTX 열차 타봤는데 빠른 시간에 도착하는 효율적인 장점이 있긴 하지만 네. 역시나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은 단점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다롬 씨가 들고 온 그 퀴즈 속 뉴스 거기서 네. 내일 패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비용이 59,800원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게 70% 할인된 가격이면 뭐 6만 원 잡았을 때 한 네. 17,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죠. 엄청 싼 거지. 네, 그렇네요. 네. 오. 이게 보니까는 24일에 발매를 시작했는데 네. 뭐 5일 만인가 4분의 1이 팔렸대요. 2,500장이 네. 10,000장 이렇게 지금 하기로 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동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KTX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울 것 같아요. 네, 네. 5573번님. 이거 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시면서 KTX 정답은 주셨고요. 청량리역에서 비둘기호 타고 강촌으로 캠핑 갔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셨는데 비둘기호. 근데 이분은 좀 놀 줄 아셨네. 청량리역에서 네. 비둘기호를 타고 강촌으로 갔다 캠핑으로 네. 이거 노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 확실합니다. 근데 네. 수 혹시 비둘기호도 타봤어요? 혹시? 타봤죠. 아, 통일호도 진짜? 타보고 다 타봤죠. 네네. 저는 통일호는 딱 한 번인가 타본 것 같긴 하고 새마을호는 기억이 나는데 네네. 저는 비둘기호는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통일호가 있나요? 지금요? 저는 새마을호는 있는 거 알고. 무궁화호도 있어요. 무궁화호 있고. 네. 네네. 제가 그 순천에서 부산까지 무궁화호를 타고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기차 타는 느낌이긴 하죠. 네. KTX는 좀 이제 빠르니까 좋긴 좋은데 네. 천천히 가면서 옛 생각하고 그게 또 색다른 기분이더라고요. 그렇죠. KTX는 사실 바깥 풍경을 눈에 담기에는 네,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그냥 눈 감고 가야죠. 그렇죠. 네, 어지러워요. 눈 뜨고 있으면 네. 너무 빨라가지고. 8010번님 KTX 한 번 타봤는데 신기반기하더라고요. 딱 한 번 타보셨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타면 저는 그 역방향은 잘 못 타요. 그렇죠.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네네. 멀미 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역방향 그렇죠. 역방향을 한번 타봤어요, 저. 네. 근데 저는 좀 무뎌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게 약간 좀 싸긴 싸거든요. 가격이.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네, 하죠. 네. 네. 9184번님 정답 KTX 주시면서 근데 저도 청룡열차 타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KTX보다 청룡열차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정답 맞히신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정답 AI 172번님께 드리고요. 2번 KTX 5566번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요. 사송 신도시 더샵 대시양에서 함께합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해! 자기야. 이 사진 좀 봐봐. 너무 뭔데, 귀엽지. 뭔데, 너무 뭔데? 귀엽지. 아, 옆집 은희 씨네 애들이네. 쌍둥이 너무 귀여워 보이지.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이제 제법 커가지고 의젓하고 형제가 둘이서 막 의지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쌍둥이들 보면 참 난 느낌 좋더라. 그치. 완전 복덩이들 같고. 그리고 다음 사진 이거 좀 봐봐봐. 이거. 요거 유준이 아닌가? 맞아. 아우 귀여워. 아 근데 얘는 어쩌려고 얘를 셋이나 낳았어? 이거 다 키우려면 엄청 힘들 텐데. 뭘 힘들긴 뭐. 낳아놓으면 다 알아서 자기들이 커. 그리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뽁닥뽁닥 크면 서로 음. 의지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래. 보니까 유진이네도 뭐 애들 키우는 맛이 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뭐. 부부 정도 더 좋아졌대 사실. 아 근데 오늘따라 왜 남의 집 애들 그렇게 보고 있어? 응? 어? 너무 귀엽잖아 얘들. 그래 아니 귀여운 건 귀여운 건데 영혼이나 좀 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있잖아. 뭔데? 내가 왜 뜸을 들여? 내가 요즘에 좀 생각이라는 걸 해봤는데 말이야. 무슨 생각? 있잖아. 이참에 우리도 둘째 하나 어때? 둘째. 둘째 왜, 무슨 왜? 둘째야 둘째는 왜? 농담 아니지? 농담이지? 아니야 농담 아닌데. 진짜로? 진심인데. 진심이야? 아니 나 요즘에 진짜 애들이 너무너무 예뻐 보여. 길 가는 그냥 애들만 봐도 너무 예뻐가지고 가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고 막 볼 한번 꼬집어 보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야. 아니 진짜. 그래 나도 그렇게 하는데 계산을 해봐봐. 지금 둘째 나오면 영훈이랑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요. 아 그렇긴 하지. 그리고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 아니 근데 그래도 요즘 보면 늦둥이 낳는 집들도 엄청 많고 사실 뭐 결혼 늦게 하면 우리 나이에 첫 애 보는 집들도 있는데 뭐 어때? 아이 그건 뭐 그런 집 이야기고 우리 아니 그 말했잖아 그냥 하나 열심히 키우기로. 자기 그때 영혼이 낳고 뭐랬어 힘들어 죽겠다고. 죽어도 둘째는 없다고 그랬잖아. 난 낳고 싶다고 했는데도. 기억 안 나? 아니 기억은 나는데 완전 나는데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진짜 내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힘들어도 아니야. 둘째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야. 아 이건 진짜 완전 뒷북이야. 왜, 뒤통수야. 왜? 뭐가? 아니 우리 환갑 때도 애가 20살이 안 돼. 어떻게 키워? 안 돼. 진짜 안 돼. 아니 영훈이는 좀 듬직하게 아들로 키우고 그리고 둘째 진짜 예쁜 공주 같은 딸 하나 낳아가지고 내가 머리도 묶어주고 아이고. 싶고 드레스도 입혀주고 아이고. 싶고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뭐 응? 딸은 뭐 네 마음대로 낳으세요? 아니. 아주 성별까지 정해두셨네. 자기야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봐. 있잖아 자기야 내 알을 낳아도 그냥 일당백인 영혼이 하나로 만족하자. 아니 진짜 나 어디서 하나 만들어 올까 보다 진짜 그러지 말고 좀 한번 생각해봐봐. 진짜로. 진짜 아니야. 나 진심이야 진심. 나는 진짜 영혼이 하나로도 아니야 나 충분히 진짜 기뻐. 잘 키울 수 있어. 내가 진짜 잘 키울게. 꿈깨. 진짜로. 우리 영혼이 후딱 키워서 손자보자. 그게 더 빠르겠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해봐.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깜짝이야,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깜짝이야. 나 모르게. 모르게. 묶었어. 뭐? 묶었다고. 이거 부부 합의 없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 깜짝 놀랐네요. 김옥희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원래 그래요. 네. 정우가 실토했습니다. 원래 그 남자들끼리 손잡고 가는 부분도 있어요. 진짜요? 네. 여러분들 오늘 꽁트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첫째랑 둘째 터울이 지금
5살이거든요. 그래서 뭐 계획했던 것보다 터울이 조금 더 벌어지기는 했어서 살짝 네.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둘을 계획을 했던 것이고 다행히도 저희에게 둘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네. 수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둘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뭐 둘째 생각은 있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또 유별나잖아요. 아니 너무 귀여운데요? 그러니까 귀여운 건 귀여운 건데 네. 또 같이 살면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저희는 또 오롯이 우리 둘이서 애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와이프도 좀 힘들고 네. 몸도 많이 약해졌고. 근데 요즘에 우리 애가 자꾸 네. 혼자 심심하다고 동생 낳아달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첫째가 좀 크면서 동생을 너무너무 갖고 싶다고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둘째를 가졌던 거거든요. 네네. 네.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김옥희와 정우가 나이도 좀 많이 먹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첫째와 터울도 너무 벌어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늦둥이를 낳아서 좀 키워보고 싶다는 김옥희. 네. 아니다. 첫째랑 털도 많이 있고 우리 나이도 있고 네. 무슨 둘째냐. 손잡보는 게 빠르겠다 하는 게 정오우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말대로 해 이 내용은 네. 저희 OK 청취자 한 분이 문자를 주신 사연을 꾸며본 거예요. 어제였죠? 네네. 네. 실제로 5868번님께서 첫 아들을 낳고 23년째 네. 지금 둘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둘째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어느 날 아내가 그것도 울면서 네. 딸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합니다. 네네. 참고로 저희 부부는 71년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 의견 좀 모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 근데 우시면서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근데 첫 아들 낳고 지금 23년째. 네. 네, 그러면 진짜 터울이 진짜 첫째가 둘째 동생을 만약에 본다면 진짜 빨랐다면 뭐 엄마든 아빠 뻘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정도의 터울이긴 합니다. 네네. 네, 근데 3촌쯤 되겠네. 진심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분의 사연에 네. 좀 도움이 될 만한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실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4963번님께서 내 알을 낳아도 이 사투리 빵 터졌다고.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네. 이 사투리 때문에 네. 뭐 한동안 프로포즈도 전부 다 이걸로 했다고 그런 네.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내 아를 낳아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김옥희의 손을 들어주실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희가 정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답니다. 리치가 부릅니다. 사랑해. 이 말밖엔. 엄마야. 그렇게 싫었니 웃는 날 보면 말할 만큼 태웠니 너무 갑자기라 눈물도 놀라 흐르지 않나 봐
네, 리치의 사랑의 이 말밖엔 들었습니다. 네. 오늘 누뚱이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사실 꽁트 내용을 들으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많은 분들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0500번님께서 절대 찬성, 김 여사 승승, 네. 정부에서 지원금 쏠쏠하게 나옵니다. 라고 네네.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네. 뒤에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좋다. 이런 거 좋아요. 저는. 네. 좋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10만 좀 달라는데 좀 주지. 네, 예. 정호에게 하는 얘기죠. 네. 근데 글씨가요 커서 사람이 되면요 그거 어떻게 키워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문자 사연을 소개해드렸잖아요. 5868번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더니 0500번님께서 23년 차이, 71년생. 그럼 반대. 절대 반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저희가 5868번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네네.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아 보셨는지 부부간에 저희가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옥태 애청자 땡큐입니다. 네. 네네. 아우. 아니 근데 첫째 아들이 지금 그러면 23살인 거예요? 예. 오, 처음부터 그냥 한 명만 낳으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첫애 낳고, 네. 조금 산후 우울증이 좀 와가지고 제가 좀 아무래도 안에 좀 미흡한 점이 좀 있었나 봅니다. 네네. 네네. 네, 그 이후로, 조금 둘째가 좀 뜸했는데, 네. 가끔 가다 제가 한 번씩 그랬거든요. 낳자고. 네. 내가 안 되면 아들 보고도 엄마한테 얘기해라. 네. 그래 했더니 그때는 좀 뭐 있다 저다 반응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심어리게. 네네. 그래서 내가 딱 그때 왜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했나 후회스럽고 네. 이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문자 네. 한번 남겨봤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요. 그 첫째 네.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23살 터울에 동생이 생기는 거 뭐라고 그래요? 한 10살, 15살까지는 네. 동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하고 그때부터는 네.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부부끼리도 네. 뭐 낳자 안 낳자 하는 결정이 안 났어. 네. 만약에 결정 나면 아들한테 다 모인 자리에서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됐는데 네 생각이 어떻노?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저는 그 그림도 상당히 그러니까 낯선 그림이긴 한데 네, 네. 아니 진짜. 어찌됐든 둘째 마음이 있으시면 예. 뭐 좀 시도는 안 해보셨어요? 싫어요. 네. 지도는 글쎄요, 제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네네네.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네. 아이라는 게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네. 아내분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는 입장에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아빠보다는 엄마의 힘으로 엄마의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 주변에서는 둘째 이렇게 터울이 생기면 남편분들이 대부분 네. 아이를 갖자 그러고 네. 아내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좀 반대라서 네. 5868번님은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네. 생각은 한 90%는 있습니다. 앞에 청취자 그 문자 사연을 보니까 네. 첫애하고 23살에 저희가 71년이니까 낳지 마라 하는데 네. 그 말에도 저희가 동감은 가거든 사실은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뭐 나이가 많다 보니까 네네. 혹시 뭐 요즘에는 노산이다 보니까 애한테도 이상하게 뭐 잘못될 수도 있고 이래서 네네. 그런 걱정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234번님께서 여유 된다면 더 늦기 전에 낳으세요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고맙습니다. 아내분께서 저는 이제 앞서 뭐 민정 씨가 또 말을 했지만 네. 좀 다른 생각인 게 둘째 아이를 갖고 싶은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둘째를 갖기 힘들어서 그런 아쉬운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혹시 너무 사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최근에 병원을 방문해 본 적은 있으세요? 건강검진은 해마다 받습니다. 네. 아 네. 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 있잖아요. 그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곳으로.
그런 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둘째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두 분이 함께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들 뭐 노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건강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시면 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둘째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90% 이상 있으시다고 하고 네. 또 아내분께서도 둘째 갔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러게 그게 네. 딱 한 번인가 아니면 네. 한 번 더 그런 게 있다랍니까? 자기도 진짜 마음은 알겠는데 네. 확실히 뭐 그렇게 또 한 번 더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그럼 제가 먼저 네.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는 말을 아내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네. 둘째를 계획하신다면 저는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머뭇거리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하루라도 빨리 병원 가셔서 빨리 결정하시고. 아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이게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뭐 최소화되어 있으시다면 건강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겠어요. 저는 뭐 가장 큰 문제가 네. 저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생각이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뭐 그래서 뭐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집 사람하고 네. 좋게 이야기해서 병원 한번 가는 쪽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0500번님은 꿈과 이상이 좀 차이가 엄청나다고 50대 이제 아이를 낳으신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남겨주시긴 했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분이서 충분히 상의하시고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둘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한번 네. 낳아보자라는 결정이 되시면 병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의견 듣고요. 네. 저희는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네. 병원 가기로.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네. 오늘 당장 가가 이야기하고 네네. 그래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네. 그래요. 좋은 소식 늘,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저희. 예, 좋은 소식 있으면 또 같이 문자 하나 전화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요. 혹시 아내에게 보내드리고 싶은 노래 한 곡 있으실까요? 네. 이성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5868번님의 마음 담아서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 얘기 듣고 조금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감사한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두 분 뭐 너무너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이 느껴져서 덩달아 좀 행복해지네요. 나이 50에 어찌됐든 늦둥이를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네. 자,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남겨드리고 저희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이제 4부 시작을 합니다. 네. 아, 벌써 또 이제 몇 분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6월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3부에서 전화 연결하느라 이분을 조금 늦게 만나요. 그러니까요.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한 정현 씨의 경제 맛집. 네, 화요일 이 시간 저희가 여러분들께 경제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명석한 정현 씨, 명정현 씨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명정현 연구원입니다. 네, 보통 저희가 3부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느라 네, 4부에 만났습니다. 늦둥이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늦둥이 얘기하니까는 숨소리가 거칠어지시네요. 저도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예,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듣고 있는데. 네.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메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 메뉴 하프앤하프라고 제가 뭐 이름을 지어봤는데 네. 반반이라는 뜻이죠. 오늘이 정확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6월 30일입니다. 네. 2020년에 절반이 지나간 상반기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필 또 이날이 화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상반기 이제 국내 경제를 좀 돌아보고 하반기 이런 예측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2020년 진짜 뭐 코로나를 빼놓고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그런 6개월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상반기 우리 경제 성적표 일단은 글쎄요, 뭐 좋을 수는 없겠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성적표가 있겠지만 사실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죠. 네.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3% 상반기 기록을 했고요. 네. 그 오랜만에 또 기록한 역성장인데 이게 근데 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비유를 좀 드리자면 오랜만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2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보자마자 회초리 가져와. 그런데 이제 아들이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 석차를 좀 보시죠. 등수를 봐달라. 예. 네, 이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마이너스 1.3%면 선방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상반기 지수치고는 굉장히 선방을 한 거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금 기대치가 다르긴 한데 뭐 올해가 지나면 뭐 미세하나마 좀 플러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더 이제 마이너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상반기 조정치치고는 굉장히 좀 선방을 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가장 최근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때가 언제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IMF 시절이었습니다. 예, 98년도죠. 네. 1998년도에 마이너스 5.1%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뭐 중간이긴 하지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아니었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슬아슬하게 0.8%를 기록을 하면서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좀 다른 것이 그때는 사실 우리만 힘들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힘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때 뭐 아시아에서 이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가 IMF 때죠. 저희랑 좀 비슷한 그런 금융위기를 겪었었고요. 미국이나 중국은 지금 뭐 지금이 워낙 좀 저성장 기조다 보니까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였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차이를 좀 살펴보면 가장 큰 게 이제 대외 건전성이죠. IMF 때는 조금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대외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손은 좀 잃었지만 외환간을 좀 단단하게 고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98년도에 저희 외환 보유고가 이제 485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 환율이나 이런 그 변동성에 대한 그런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기는 뭐
IMF에 많이 비견하시는데 사실상 좀 전체적인 뭐 세계적인 위기다 보니까 IMF 때는 저희가 좀 잘못해서 그런 게 있는 거라서 조금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예. 그런 것 같아요. IMF 때는 우리가 열심히 다시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자신감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맞이했었고 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거를 뭘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개인들이 느끼는 각자 가정에서 느끼는 이 어려움이 다 비슷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는 금이라도 팔 수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금을 누가 사주겠냐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오른다고 해서 안 팔걸요? 예, 맞습니다. 아마 그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예, 아마 금은 안 파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상반기 국내 경제를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그리고 하반기를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퀴즈 준비해 오셨네요. 네, 퀴즈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2020년 올해 상반기 현재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네. 흔히 말하는 IMF 시절이었던 이때는 몇 년도일까요? 네. 네. 예, 보기 보기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1번 2008년, 2번 1998년.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텐데요. 혹시 앞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현 씨가 이 얘기를 언급할 때 이 연도를 얘기할 때 굉장히 힘줘서 얘기했어요. 네. 아마 뒤에 퀴즈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예, 혹시 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힌트 없어요? 예, 힌트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때 프랑스에서 열린 프랑스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처음으로 우승했던 해입니다. 네. 맞아요. 남자 축구 팬들이라면 조금 큰 힌트가 될 모든 것 것이 같아요. 스포츠로 귀결돼요. 예, 네. 그러면 또 여성분들을 위한 힌트도 드려야죠. 네. 네. 1세대 아이돌이었던 H.O.T, 잭스키스, 핑클, S.E.S가 거의 뭐 가요계를 휩쓸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성기였죠. 전성기였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 경제 분석을 좀 해봤고 이제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정현 씨가 이걸 직접 예측하신 건가요?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 코너 이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멍석간 정현 씨로. 예. 그것도 괜찮은데요. 예, 좋다. 아니면 뭐 제가 월요일로 가서 네. 그 이혜영 선생님이시죠. 그분하고 이제 네. 콜라보를 하든지 뭐 네. 이를테면 뭐 40대 말띠는 이번 주에 주식을 하지 마라 뭐 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예 준비를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건데 네. 일단 저는 전문 그런 분석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쪽의 의견들이 다양한데 네. 이걸 좀 간추려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뭐 이런 경기 회복이나 이런 데 대한 의견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저는 어떤 이런 이게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현 씨가 선택한 거 뭘까요? 예, 제가 선택한 거는 우선 뭐 그전에 주요 기관들의 어떤 예측치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OECD 아시죠? OECD에서 네. 2022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2%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마이너스긴 한데 고무적인 거는 이게 37개 OECD 회원국 중에 1위입니다,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제일 충격이 덜하다고 예측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IMF, 예, 뭐 앞에 퀴즈에 힌트가 됐던 IMF가 마이너스 1.1%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마이너스 2.4%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네. 다 마이너스인데 한국 기관 중에는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가 0.8% 정도 성장한다고 예측을 했어요. 네. 이게 뭐 한국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기관의 어떤 그런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뭐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지도 않고 뭐 성장이 크지도 않은 이런 편차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회복 패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뭐예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뭐 퍼센테이지로 단순히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게 설득력이 없고 네. 패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코로나랑 좀 연관이 있는 건데 네. 일단 패턴이 지금 이제 라디오라서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5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V, L, U, W 그리고 그 스포츠 브랜드죠. 그 N사 로고처럼 네네네. 생긴 아, 이렇게 네네. 다른 5가지 패턴이 있는데
V부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네. V자 패턴이 뭐냐면 경기가 이제 급 하락했다가 급 반등하는 거죠. 네, 네. 그 모양이 이제 V자 같이 생겼다는 뜻에서 네. 뭐 V자라고 V 패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당장 뭐 다음 달 혹은 뭐 이달 말에 출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세계적으로 이게 보급이 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했을 때 네. 이럴 때 이제 V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사실 요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V자 반등 요 이야기를 했다가 조금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시 또 이제 뭐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 바람에 네. 조금 또 안 그래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됐었죠. 사실 뭐 이렇게만 된다면야 그죠? 가장 뭐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희망사항으로 해서 꼭 이렇게 희망사항이지 된다고 볼 수는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자 패턴인데 네, 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한번 내려가서 네. 회복이 안 되고 쭉 간다. 쭉 이 상태로. 예. 네.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비관적인 분들은 좀 L자를 이렇게 또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계속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이 되면 뭐 답이 없다. 이제 뭐 코로나는 지금 지구상에서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으로 이제 구분될 것이다. 뭐 나머지 대상은 안 걸린 사람이다. 뭐 이런 아주 좀 비관적인 패턴이고요. 네. 저도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U자가 있는데 저는 살짝 U는 좀 뭐 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U는 이제 V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내려갔다가 이제 완만하게 올라오는 패턴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조금 이게 잡히면 사실상 이제 U자의 어떤 회복 패턴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근데 네. 사실 V라든지 L이라든지 U자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지금 상반기에 급 하락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예, 함께 무조건 보고 전제가 있는 거죠. 거죠. 하락에 대해서는 전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쨌든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예.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저점을 찍었다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저점을 네. 찍었다고 여기서 이제 더 생각하고 이상 있습니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이제 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패턴이 되겠는데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설득력 있는 게 이제 W 패턴인데 요건 조금 이제 복잡하죠. 네. 한번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제 이게 이제 겨울이 온다는 거죠. 네. 네. 겨울이 오면 다시 이제 변종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전염성이 좀 강해지면서 다시 내려갈 건데 근데 이제 처음 내려갔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내려간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에 대한 그런 대비를 좀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W 패턴을 의외로 또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W자 패턴형이던데요.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지금 내려가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V가 그렇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결국 V가 두 개 합쳐진 게 W 아닌가요? 근데 기간 안에 봤을 때 이제 네. 올해 안이라고 가정했을 조금 때 더 멀리 갔을 때 네. 두 번 온다는 그런 의미죠. 예, 네. W는 뭐 맞습니다. V를 두 번 보시는 거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 네. 조금 이제 뒤에 V는 좀 작은 V라고 보시는 네, 게 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한 마지막 패턴 이거 그 스포츠 브랜드 그 N사 로고 같은 패턴인데 네. 이거는 이제 U하고 L의 어떤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좀 확 내려왔다가 회복을 좀 완만하게 하는 그런 네. 패턴인데 저는 이거를 선택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전망을 하는데 네.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많이 회복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저점을 분명히 찍었고 네. 코로나 확산세도 지금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무슨 뭐 다른 그런 신천지라든지 이런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들 의식도 되게 높아져 있고 네. 방역에 대한 그런 기반도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저점을 통과를 했다고 보고 회복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생산이나 뭐 소비는 좀 올라왔지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수출이죠. 네. 네. 수출이 이제 관련된 국가들이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뭐 이런 확산세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상 우리나라 그 경기의 회복 국면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장기화가 되면은 당연히 또 회복이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코로나로 그리고 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지금 또 이제 미국부터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네. 원래 이제 보통 우리가 FTA도 많이 하고 자유무역 기조였습니다. 뭐 네. 다들 이제 교역을 통해서 관세도 낮춰주고 그게 이제 문화였다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게 보호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를 안 하고 비축을 해놓고 그리고 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자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미국의 마스크 공장이 이렇게 없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자국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생산시설이나 기반을 갖춰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 싶어도 이게 락다운이 걸려버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보호주의가 조금 생겨나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좀 재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제일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거죠. 그 잡스가 만든 그 스마트폰 다들 아시죠? 뭐 상품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사과 본사에서 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칩셋은 한국, 대만, 일본이 주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조립은 중국에서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요소들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사실상 전반적인 트렌드였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요게 조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농구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미국이 주로 이제 포인트 가드죠. 미국이 패스를 뿌리면 뭐 한국이나 일본이 이제 공을 좀 이렇게 포워드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 골밑을 완전히 장악한 게 이제 센터, 빅맨 중국입니다. 센터한테 공을 주면 센터가 쉽게 득점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센터 중국이 갑자기 좀 둔해지기 시작하고 골밑 장악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외곽으로 자꾸 나오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센터를 바꾸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새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동남아, 동유럽 그리고 멕시코 뭐 그리고 좀 센터로 한때 뛰었던 한국이나 뭐 대만도 지금 뭐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가 좀 자리를 잡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 회복세가 좀 완만하리라 이렇게 좀 예측을 했습니다. 2020년 후반기 경제는 역시 완만한 회복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현 씨의 선택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시기 전에 그러면 오늘 노래 한 곡 골라주고 가세요. 오늘 추천곡 정말 주제에 맞는 것 같은데 3, 4분기에 뭔가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노래를 찾아보니까 룰라의 3-4를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노래 끝곡으로 준비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퀴즈 나갔었는데요. 정답은 1998년이었고요. 정답 주신 분 중에 1995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112번님이 오제 마법사 티켓 원하셨는데 역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내일 이제 7월의 첫날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 숨 쉬